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회복지사 김민정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복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들이 있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정보를 놓치고 계실 분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해요. 차례상 준비하느라 장보기도 해야 하고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고향에 가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생계급여를 평소보다 일찍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명절만 되면 걱정이 태산인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돈이 언제 들어오나,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시면서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는데 이번 조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제 명절 준비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앙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절 위로금을 따로 지급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것까지 함께 챙기시면 명절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제가 복지 현장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지 제도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하는 건데 정작 그분들은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욱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난 80대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나네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사님, 저는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게 죄스러워요. 아직 팔다리가 멀쩡한데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평생 세금을 내시면서 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셨잖아요. 지금 어려우실 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치고 계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명절 위로금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이 정말 짧거든요. 보통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 정도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생계급여 조기 지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매달 20일 전후로 생계급여를 받으시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특별히 이 날짜를 앞당겨서 지급한다고 해요. 2025년 추석은 10월 초에 있는데 보통 10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최소 4일에서 5일 전에는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사님,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장은 미리 봐야 하니까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명절 장보기는 미리 해야 하는데 돈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돈이 들어오니까 여유 있게 명절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기 지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어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받으시게 돼요. 이것도 정말 다행인 부분이에요. 신청을 깜빡하거나 놓칠 걱정이 없으니까요. 다만 혹시 평소 입금되던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민센터 복지과에 꼭 문의해 보세요. 가끔 은행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지연될 수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걸로는 대부분 계좌 정보가 바뀌었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연락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명절 위로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와는 별개로 각 시 군 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마다 정말 다양해요.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도 달라요. 어떤 곳은 현금으로 주고 어떤 곳은 지역 상품권으로 줘요. 또 어떤 곳은 쌀이나 생필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작년에 지역 상품권 30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걸로 명절 장보기를 정말 여유 있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자체 위로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생계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만 지자체 위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 기간이 정말 짧아요. 보통 5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어서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의 위로금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런 위로금은 추석뿐만 아니라 설날에도 지급하는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해 두시면 다음 설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전북 군산의 김순자 할머니 사례예요. 80세이신 이 할머니는 작년 추석에 지자체 명절 위로금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신청하는 게 복잡할 줄 알고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신분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만 가져가면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상품권으로 명절 장보기를 정말 여유 있게 하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조금씩 아껴가면서 사야 했는데 그때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넉넉히 사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의 박철수 할아버지예요. 70대이신 이 할아버지는 신청 공지 기간이 정말 짧았는데도 운 좋게 직원분의 안내로 10만 원 현금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돈으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손주들 용돈을 챙기셨대요. 평소에는 용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때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지역마다 지급 형태가 다른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체로 도시 지역은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가 많고 농촌 지역은 쌀이나 농산물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명절 위로금은 추석뿐만 아니라 설날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음 설날에도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지역은 어버이날이나 어르신의 날에도 비슷한 지원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앙정부 생계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혹시 평소 입금되던 날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하세요. 보통 계좌 정보 변경이나 서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빨리 해결하면 돼요. 두 번째, 지자체 명절 위로금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명절 위로금을 검색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어르신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주민센터 복지과에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동네에 명절 위로금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바로 답해주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가장 추천해요.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보통 신분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해요. 수급자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신청 기간이 정말 짧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셨거든요. 정말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분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해요. 명절 위로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깝게 놓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긴급복지 지원제도예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질병, 실직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예요.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요즘같이 전기료가 비싼 시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문화누리 카드예요. 연간 14만 원을 지원받아서 영화, 공연, 도서 등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이 카드로 손주들과 함께 영화도 보시고 책도 사시면서 정말 즐겁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예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3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들이 정말 많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복지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제가 2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복지 제도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시면 안 돼요. 특히 명절 위로금 같은 건 신청 기간이 정말 짧거든요.
지금 당장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들고 있거든요. 조기 지급되는 생계급여, 지역별 명절 위로금, 그리고 다양한 복지 제도들을 모두 활용하셔서 정말 여유롭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라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특히 SNS나 카카오톡으로 주변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